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진우 선배가 공개해서 논란이 된 김건희의 쉽게 얘기하면 경복궁 뭐라고 해야 될까 시찰 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인데 어제도 새로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그런 보니까 입고 온 옷차림이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의 그런 여러 손잡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모든 게 화제인데 오윤혜 씨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당신 뭐 돼? 약간 너무 불쾌하고 그냥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다 더럽히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여자의 바닥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그 명성황후의 그런 침실과 시해당한 그러니까, 그 신성한 그 장소까지 들어가서 10분 동안 있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아니 어제 공개된 사진은 일단은 오른손에는 양산을 들고 있고 왼손으로는 자기보다 한참 소녀인 이배용 위원장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거친 재킷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 디올의 2023년 봄 여름 컬렉션 반소매 데님 재킷으로 그 판매 가격이 무려 약 38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네. 아니 크리스찬 디올 옷 입고 경복궁을 왜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 사람한테는 그냥 뭐 늘 입는 재킷 수준에 티셔츠 불과한 거 하나 산 아닌가. 느낌이겠죠. 그런 거예요. 쬐끄만한 파우치 뭐 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파우치 만드는 회사, 작은 네. 파우치 만드는 회사. 명품을 환장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냥 그건 단순히 우리가 명품을 주목할 부분은 아닌 것 맞아요. 같고요. 그냥 한마디로 5글자로 정의하면 허영덩어리야. 허영덩어리. 허영덩어리다. 딱 허영덩어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 만드는데 제일 기여했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앞에서 꼼짝도 못한다는 생각, 내가 VIP처럼 내가 이 정권의 제일 1인자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가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누구 외국인 데려간다거나 또 가가지고 자기가 아무도 못 들어가는 데 가서 들여다볼 수 그러니까요.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막 즐겼던 것 같아. 갑자기 와가지고 심지어.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든 외부에서 찍을 수 있다는 생각하면요. 크리스찬 디올이든 뭐든 이런 거 옷 못 입어요. 입으면 안 돼. 국제 외교 행사나 이런 데 갈 때 그럴 때 그러면 또 모를까. 그것도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역시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근데 일상적으로 이런 데 사람 그것도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사람 손을 참 민망해서 뭐라고 비교해서 아니 손을 왜 잡는 거예요 근데? 에스코트 당한 것처럼. 설명을 못 하겠더라. 왜 잡는 거지? 경로 국가교육위원장이 무대도 아니고?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정말. 그리고 양산도 어떻게 옆에 사람 있는데 자기만 다 고개 이기적으로 이렇게 쓰고 이 사람 뭐 나 부축해주는 뭐 보좌관이야 뭐야 이배용 이 여자도 진짜 그 가방순이라고 하죠. 보통.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가방무치라고 하지. 가방무치. 근데 이게 와. 참 저는 그 네 글자로 표현을 두 가지를 한다면 하나는 컴플렉스 혹은 컴플렉스다. 혹은 근본 없음. 근본 네, 그 없습니다. 근본 없음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나는 이렇게 뿌리가 깊다라는 거에 대한 그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꾸 고궁이나 이렇게 그 유서 있는 곳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력 허위자한 거랑 비슷한 학력 거잖아요. 허위주랑 비슷하고 네. 명품 옷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게 보통 진짜로 찐부자분들은 디자이너 브랜드거나 맞춤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런 명품 편한 드러나지. 옷을 안 드러나게 입는다는 있잖아요. 거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DDDD 써 있는 디올 옷을 입거나 무조건 네, 누가 봐도 그냥- 저거는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 저거는 그 컴플렉스의 발현이다. 그리고 근본 저는 여기에 기바 들어간 것 같아. 이 여자가 주술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약간 그런 주술적인 것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영향으로 네. 공투어를 한 것이다. 그리고 저 사진은 누가 몰카를 찍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기 쪽 사람들이 찍은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그 교만함이다. 그래봐야 이게 나중에 유출된다고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봐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수사기관 우리 거야. 내가 갈 건데.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이번에 내란이 성공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비판할 수, 그러니까. 누가 감히 기자가 이걸 깔 수 그러니까요. 있고 누가 감히 이걸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누가 감히 이걸 단죄할 수 있겠어. 라는 그 오만함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맞아요. 못 찍게 해야죠, 원래는. 용산에서 나와서 경복궁에 가서 살고 싶었나 혹시? 자기 독재하면은? 청와대 있었으면 더 가까운데.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주로 이제 이런 데 데리고 갔던 사람이 외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실 들어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차담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인들 데리고 가면서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뭐 디자이너든 화가든 뭐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면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자기가 사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투자죠 또 보면은. 네. 그렇게 하면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거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까지 다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계산적인 행동이자 뭐 컴플렉스나 이런 건 뭐 잠재되어 있는 의식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계산이나 이런 것도 빠르고 뭔가 과시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평생 못 나올 겁니다. 진짜? 절 시에 당했잖아요, 명성황후. 이 사람도 그렇게 이어지면 안 돼. 아니 그리고 명성황후 얘기를 하셔서 말인데 그 경복궁에는 이제 명성황후가 생활하던 공간 건천궁이라는 데가 있고 그 안에는 침실에 해당하는 쉽게 얘기해 곤영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 김건희가 이렇게 공투하는 걸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논쟁이 좀 있었는데 적어도 이 곤영합이라는 데 갈 때는 윤석열과 동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여러 가지 국간 폭로에 따르면은 10분간 이 공간에서 직원 없이 단둘이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그러니까 굳이 직원을 같이 배석한 직원을 물리치고 거기 그러니까. 둘만 들어갔다는 건 뭔가 했다는 거죠. 부적이라도 넣고 왔을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평소 성향을 생각하면 뭐 그때 무속 그 비서관 뭐 행정관을 들였던 것까지 맞아요. 생각을 하면 아마 그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뭐 액바지를 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고 참 시간 많았다. 보통 저희 민주정권이 들어왔을 때 막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거기에 보좌진들은 막 이가 빠지네 막 그리고 막 그 대국민 인터뷰 할 때마다 맞아, 예. 하루하루 늙어가는 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참 여유로웠구나. 저는 이거 일한 직원이니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 진짜 실망스럽고 혼나야 돼요. 아니 사실은 못 가게 막던지 아니면 언론에라도 흘려서 이 당시에 엄청난 비판을 받게 만들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맞아요. 이 사람들도 책임 있는 거죠. 거기를 왜 들여보내줍니까? 그리고 이게 좀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좀 기이하게 해석이 되는 게 그 이제 조선왕조의 말기인 거잖아요. 고종 때 원래는 그쵸. 보면은 흥선대원군이 흥하다가 이제 그 세력이 물러난 다음에 외척 세력들이 이제 주도권 행사를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민비로 대표되는 명성황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외척들이 이제 득세하게 된 건데 네. 그 대표 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명성황후의 침실을 간다. 그럼 이 정권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김건희 정권이냐 윤석열 정권이냐 이런 해석도 그러니까. 가능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김건희 정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늘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맞아.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 이 둘이서 10분을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빠 이리 와 여기 한번 누워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빠, 지가 누웠을 것 같은데 윤석열은 야 주물러봐 다리 좀. 좀 깔아봐. 나 좀 눕게 이랬겠지.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행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그걸 누워 있는 행위 자체가 꼭 왕놀이 하는 거죠. 왕비 노름을 한 거지 두 사람이.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오는 데 가가지고 야 정말 좋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옥집 가면 되게 이렇게 막 더운 날 이렇게 가면 마루에 이렇게 다 대자로 누워 뻗어가지고 시원하게. 근데 더군다나 아주 아름다운 데 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시간을 즐기는 거잖아. 둘이서 아마 그 시간을 즐기고 싶었을 것 같아. 그래요. 너무 진짜 순수하신 것 왕노름에 같아요. 빠져가지고. 저는 그런 느낌까지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간 이유가 분명히 네, 특히나 뭔가. 둘이 챙겨서 이 방에 들어간 이유는 길을 아무도 못 봤던지 보게. 뭔가 주술적인 무언가가 있었을 것 직원까지 같아요. 배제시켰다는 걸 생각하면 네. 왠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적어도 사진도 안 찍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인혜 씨가 이런 의심을 의심을 한다는 게 합니다. 생각이 드는 건데 여간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윤건희 정권에 대해서는 특검이 정말로 필히 제대로 심판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오늘 새벽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 게 최혜병 특검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가장 대표 명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보면서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구속의 요건은 도주 우려, 그러니까 주거 불안정,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 이분은 전 국민이 봤어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데리고 호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네. 도주 우려가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도주를 시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 증거 인멸, 진술 오염의 유료가 엄청 많죠. 전 국방부 장관이고 통화를 하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전화 통화도 엄청 많이 했고 국회나 이런 부분에서 위증한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 법리 다툼할 있게 남았기 때문에 구속하지 아니한다. 증거인멸 우려는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이건 사실은 저는 이거는 그 대통령실로 올라가는 그 길목을 막아섰다. 윤석열로 가는 길을 차단한 네, 거다. 쉽게 차단한 얘기하면. 네. 그냥 왜냐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이종섭 같은 경우는 이종섭이 구속이 되고 제소의 딜레마를 느껴야 이제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종섭 입장에 구속되면 딱 이 생각 들 거예요. 저 시킨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냐면요. 이게 나오는 걸 기대해서 치고 그렇죠. 올라가기 위해 이종섭에 대해 구속영장을 친 건데 음. 그거를 잘랐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저는 뭐 수원지법 3인방 판사님께서 뭐 어떤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성재, 이종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교감했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영장연단 판사가 한쪽은 임성근 구속시키고 한쪽은 이종섭은 그냥 구속 안 시키고 도대체 이 그림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지? 그러니까요. 그럼 3년 동안 국민들은 뭘 하라고 했던 거야 대체? 왜 특검까지 간 거지? 임성근 하나 구하겠다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이 사단이 났는데 임성근 하나 달랑 구속시켜놓고 나머지는 아무 책임 없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지금 그 모양도 모든-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임성근만 구속된 지금 상황도 예. 아니 그럼 국민들이 그동안에 최상병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라고 하고 특검까지 지금 온 이유가 뭐지? 이걸 왜 판사들이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지 국민들한테? 그 생각 딱 들면서 이건 유죄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다. 네. 건전 문제든가. 권력 앞에서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덤비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판사들은 그런 거예요. 아 법리적인 다툼을 하면 되겠군요. 아 이러면 우리 사실관계를 다퉈야 될 거고 피의자 이익에 우선, 피고의 이익에 우선, 피의자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풀어줘도 되는군요. 누가 대입시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판사하면서? 저게 저희 의뢰인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뉴스로 만나는 분들한테만 저런 용어가 나오지. 일단 이거부터 하나 갑니다. 그 영장 그 발부 사유를 굉장히 정재욱 부장판사가 네.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적었던데 통상적으로 본인이 데려간 피의자들 상대로 영장이 발부됩니다. 이렇게 길게 씁니까 안 씁니까? 아니 일단 윤장 기각 사유를 잘 안 알려줘요. 발부 사유 기각 사유는 사유를. 저희한테 통지가 오지 않습니다. 아 보통은 영장 청구서. 왜냐면 그건 방어를 해야 되니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우리가 이렇게 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검찰 측의 의견서는 받지만 그렇죠. 네. 저희가 보통 실무에서 영장이 어떻게 통지를 받냐면 새벽에 저희가 매일 계속 30분 단위로 전화합니다. 나오나요? 왜냐면 전산 통지도 없어요. 그 문자로 오거나 이런 것도 없어. 그것도 30분마다 웃기다 솔직히. 어떻게 되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전화 끊고 어떻게 되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부됐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잘 됐을 경우에 의뢰인이 나와서 전화를 합니다. 변호사님 저 나왔어요. 21세기에 그런 방식으로 알려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직도 저희 영장 실질을 하면 팩스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밤에 그것도 진행되기 황당하다. 때문에 아니 대법원 판사들도 스캔 떠가지고 전자문서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에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희 선임계를 팩스로 보내면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서가 팩스로 옵니다. 보통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네.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8시에서 10시 사이에 청구가 되고 그게 이제 법원에서 통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게 자정쯤에 넘어와요. 다음날 아침에 심사를 하게 되면. 그렇구나. 그럼 저희는 밤새 준비를 해서 아침에 10시 보통 심사를 하니까 가서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이제 전화를 30분마다 하는 이런 아날로그, 거의, 야만적인. 아날로그의 끝이고 저희는 통지 안 해주면 저는 몰라?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 심사하는 법정도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팩스가 안 오면 제대로 안 오면 계속 전화해서 저희 몇 호실로 가야 돼? 일단 그쪽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뭐 알잖아요. 중앙지법은 몇 호실인 거 맞아요. 영장 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가서 일단 가서 3층 가는 거죠. 네. 가서 네.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부산도 2층이거든요. 2층이 어디 있거든요. 일단 가서 기다리면 대충 만나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문자 한 통으로만 알려주면 되는 거를 왜 이렇게 이게 힘들게 해? 규정이 되게 옛날 거고 그 피의자에 대한 배려가- 일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없네. 아니 그리고 이 판사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런 국민적인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굉장히 다양한 사유를 적시하면서 네. 내가 이러저러한 그런저러한 사유 때문에 기각을 했다고 설명을 한 건데 참나.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각 사유 가운데서 어떤 설명이 있었냐?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의 사정이라는데 무슨 말이에요? 난 이런 표현을 영장 발부 기각 여부를 따질 때 판사가 적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일단 판사님께서 영장 기각 사유를 저에게 알려준 적이 없고요. 저희가 물론 변호인들은 이걸 씁니다. 특히 왜냐면 저희 의뢰인분들은 보통 이제 주거 불안정이나 도주 우려로 많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등기부등본이나 전입 신고했던-거나 막 가족 사진 이런 거나 애기 가족 사진, 어머나. 엄청 그런 내죠. 것도 보태는구나. 엄청 내죠. 아.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도망갈 리 없습니다. 이런 걸 많이 쓰죠. 아, 네. 그럴 때 그렇구나. 판단 사유가 들어가지만 아. 이종섭 장군이 갓 태어난 낙인 없겠죠 일단. 그러니까 그죠? 네, 임성근 우리가. 씨는 애 없어요? 결혼 안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족 있잖아 이 이종섭 씨는 사람도. 가족을 데리고 호주를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임성근은 가족 없나? 그러니까 예. 자식 없어? 자식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떠오르는데 이런 비슷한 가족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부부가 다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은 한 사람이 구속이 돼 버리면 생계가 불안정해지거나 그런 경우엔 당연히 용인이 될 수 이런 있겠죠. 경우를 언급을 네. 한 가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각해야 될 사유만 다 찾아서 골라서 네, 갖다가 맞아. 넣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이미 다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더 추가로 증거인멸할 것도 없고 도주 우려도 당연히 없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과 뭐 지인들과 주변의 유대 관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넣어서 그러니까 네. 그냥 왜 지금 이 사람을 구속 안 시켜야 될지를 다 그렇죠, 합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상 변호인 의견서에 가깝죠. 저희가 그래요. 이렇게 써요. 저희는 이렇게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성근은 사실 지금은 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를 진술을 회유하거나 시도는 많이 했지만 먹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성근은 자기 카페에 그 증거들 다 올려놨습니다. 오히려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수집을 해주고 일부러 있었어요. 본인이 조사받은 예, 내용 같은 예, 것도 다 이제 반대로 카페에 공유를 한 예,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임성근 씨는 구속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분입니다. 자기가 특검 앞으로 나갔죠 맨날. 그렇죠. 그러지도 않았는데. 안 불러도 그렇지. 빨리 조사해 주세요, 제발. 안 좀. 불러도 왔고 보니까 네. 조사 내용 자기가 다 공유하고 자기가 심지어 뭐 배우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 근데 특검이 그래서 자꾸 참고인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는데 난 그게 화가 난다라고 자기가 자기 카페에 올려요. 증거를 자기가 작출해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끈이 떨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임성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진술 오염의 우려도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김동혁 전 검찰단장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는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아, 군대 내에서 네, 그렇게 군대 내 높은 검찰 사람이다. 박진희 군사보좌관 사실상 저도 공익법무관 출신이라 몰랐는데 국방부에서 최고 실세는 아, 군사보좌관이더라고요. 그래요? 그 국방부 장관의 최고 참모가 그 군사보좌관이라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김기현한테 박진희가 별나 자기는 하나고 그 김기현이 세 개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사실상 명령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 관계가 예, 이렇게 하시는 거 어때요? 내가 또 상급 기관에 있기 예, 때문에 예. 국방부 장관의 자기는 보좌 역할이기 때문에 사령관한테 약간 지시를 하고 쩔쩔맵니다 김기현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기각. 이 판사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 조이대나 윤석열하고 연관돼 있어요? 수원지법 이 판사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뭐, 입증할 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너무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네. 사실이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거고 어쨌든 간에 적어도 임성근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는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자승자박의 요인이 좀 큰데 이분이 마지막 막판에 하느님이 기적적으로 알려준 비밀번호 핑계만 안 됐어도 사실은 이게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비밀번호를 정구승 변호사가 취재해 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해병- 하나님이 알려줬다는데 어떻게 들어? 뭐 그분이랑 저랑 합의가 됐나 보죠. 따로 이게 적절히 합의가 됐나 본데. 아, 도대체 어떤 비번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 영어로 마린 아. 그리고 뭐 생년월일이 좀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자신의 꿈과 소망을 담았어요. 뭐예요? 그게 몇 글자예요? 그러면? 별이 세 개가 무슨 뜻이죠? 와 이거 씨. 해병대 사령관이 3스타입니다. 사단장이 투스타거든. 자기는 투스타였으니까 올라가고 와. 싶었던 거죠. 근데 아니 꿈이 그걸 마지막에 자기가 지금 구속될 위기에 처해서 급하게 바꿀 급하게 때. 비밀번호를 바꾸는데 그걸로. 3스타를 해놨다고요? 꿈꾸면서.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그릇이 작다. 와 이거 사실은 해병대 최초 너무 웃긴다. 포스타를 노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와. 야, 근데 포스하는 아니 전 솔직히 야, 말해서 진짜. 지금 이제 정구승 변호사가 말씀하신 비번에 대해서 들으니까 네. 그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제 생각 무슨 생각 드냐면은 2번으로 까먹었다고? 까먹을 수가 까먹을 수가 없지. 지금 장난하는 거야? 거짓말이죠. 제가 법대에 있는 판사여도 그 비밀번호를 보는 순간에 야, 너 너무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방금 말하면. 외웠잖아요. 네. 바로 마린 저도 생년월일. 바로 외웁니다. 그냥 보니까. 네, 생년을 이거는. 별별별. 네. 한 번 듣고 까먹을 수도 없는 비번 아닙니까 이게? 아, 3스타가 기억이 안 났나 보다. 3스타가 될 아, 가능성이 별을 계속 없어서 4개 그런가? 누르는 거야. 그래서 안 되면 보니까 별 3개를 눌러야 내가 되는데 네 개가- 네 개를 내가 네 개 눌러야 했나?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걸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그 집안이 오렴치하다고 해야 되나? 진상인 네, 거죠. 맞아요. 그렇게 자기 대원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 와중에도 3스타를 꿈꾸면서 본인의 야욕에 빠져가지고 협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더 웃긴 건 그분이 사실 그 비번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특검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일부 포렌식이 돼갖고 그 수중 아. 수색하는 사진을
임성근이 자기는 못 봤다. 왜냐면 사진은 묶음으로 왔기 때문에 네. 그 수많은 보고인데 내가 어떻게 봤냐라고 했는데 그걸 또 자기가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휴대전화 안에다가 따로 다운로드 받은 걸 네, 야, 이거 휴대전화에서. 잘 됐네. 왜냐면 본인이 아유, 요구했잖아요. 그 해병대 진짜. 티셔츠 입고 물에 들어간 사진이 있어야 그게 좀 나중에 홍보나 이런 데 아니, 좋으니까. 그게 쓰리스타 되려고 네, 했던 거 근데 아니에요. 그거를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포렌식에서 나온 걸 이미 특검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거 다 있는데 왜 굳이 준다고 아니, 하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말 누구의 말 맞다나 그 법원이라는 건 이런 상황에 맞는 건데 정말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임성근이 그러니까. 구속이 된들 잘 무슨 생각해 의미가 보십시오. 있습니까 이게? 경북경찰청은 김성근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네, 네. 대구지검도 계속 들고만 있었죠. 임성근은 사실상 무죄로 가는 루트를 타고 있었죠. 이걸 생각해 보면 왜 특검이 말씀하신 대로 왜 특검이 도입됐느냐?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특검이 이제 경북경찰청도 그젠가요 압수수색을 했고, 맞아요. 네, 공수처도 압수수색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건 뭐냐? 결국 법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법안을 세상에. 할 때 그 기존의 그 수사기관이 안 돼서 넘어온 것도 있지만 기존의 사법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특별 검사가 시작된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 고려했으면 민주당에서는 사실 동력이 있었을 때 특판을 같이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